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 단원 1차 지필평가 범위에 해당하는 역함수 부분까지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f와 g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얼핏 보기에는 두 개의 함수가 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두 함수가 같다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함수 값이 같다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지금 x, y로 각각 같고요. 게다가 이제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각각 같은 걸 우리는 같은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1, 0, 1 세 개의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 대입했을 때 f와 g의 함수 값이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이너스 1부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자, f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요. g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식을 얻어내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f0과 g0도 같아야 합니다. 자, 0을 한번 대입해 보면 f0은 a고요. g0은 b가 되겠습니다. f랑 b, a랑 b랑 같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f1, g1도 역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a는 a 플러스 b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 식으로부터 양변 a 소거하면 b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a도 1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집합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와 fx가 같아지는 그런 함수가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한번 이 조건에다가 x의 값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f1은 f 마이너스 1. 자, 0 넣어보면 f0은 f0. 그 다음에 1 넣어보면 f 마이너스 1은 f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세 가지 조건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같은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크게 의미가 없죠. F0은 F0 당연히 같을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조건은 첫 번째 거 F1과 F-1이 같다라는 조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대응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함수라는 건 정역의 각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가 오로지 하나씩 대응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갈 수 있는 함수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가거나 0으로 가거나 아니면 1로 가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f-1과 f1을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0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요거 0은 어떤 함수값으로 가야 할까? 이제 0은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가도 되고 0으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겠죠. 그래서 역시 f0을 결정하는 방법도 우리는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의 함수값을 정하는 것, 그리고 0의 함수값을 정하는 것, 이렇게 총 세 가지 따라서 정답은 3, 3은 9, 9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 f의 개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fx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겠습니다. 자, 근데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수 값에 이제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 값을 범위를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fx가 자, 절대값 x-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하니까요. x가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럼 2보다 클 때 범위를 나눠 보면 x-2 절대값 그냥 기호 풀리고요. 그다음에 x-2가 음수면 x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 기호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식 정리해 보면요. 자, 지금 k 값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x, 그다음에 상수항은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x가 2라는 값을 기준으로 함수가 1참수가 직선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기울기를 보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작았다가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커집니다.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양수와 음수 기울기의 부호가 x는 2를 기준으로 바뀐다면 1대1 대응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y값에 두 개의 x값이 대응이 되니까. 즉 따라서 우리는 직선 두 개를 붙여서 기울기가 서로 다른 직선 두 개를 붙여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되는 직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울기가 x는 2를 기준으로 양수 그리고 양수에서 양수로 가는 경우와 음수에서 음수로 가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겠네요. 즉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 1 플러스 k와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기울기가 둘 다 양수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0인 경우는 어떨까요? 기울기가 0이 된다면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기울기가 모두 양수거나 모두 음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k가 1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자, 함수 f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 합성 f3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은 이것을 천천히 다시 써보면 f 오브 3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f3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f에 넣고 그걸 또 구해서 f에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소리죠. 자, 그럼 f3이 지금 몇인지 찾아보면 f3은 2로 대응이 됩니다. f3은 2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f2가 몇인지를 알아야겠죠. f2는 5로 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f5는 정답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함수 f와 g에 대해서 f 오브 g랑 g 오브 f가 같대요. 자, 원래는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교환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때 상수 k 값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f 오브 g x와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 지금 정의역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제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러면은 좌변에 f 오브 gx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x를 먼저 계산해서 f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즉 f에다가 g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f에 있는 x에 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고요. 자,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5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이거랑 우변에 있는 g 오브 fx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fx를 g에다가 대입하라는 소리랑 같고요. 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1과 같습니다. 자, 식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 플러스 1과 같네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같아야 하니까요. 지금 기울기는 같은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y절편 5 플러스 k랑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같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2k가 마이너스 4여야겠고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자, 6번입니다. 자, 태함수 fgh에 대해서 자, f 오브 g 오브 ha가 8이 되는 상수 a 값을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3개의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f 오브 g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h를 합성해서 a 값을 원래 계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f 오브 g를 준 게 아니라요. 문제에서는 g 오브 h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함수의 합성은 결합 법칙이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건 알고 있죠. 다음과 같이요. 자, 그래서 얘를 함수값을 다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g 오브 ha를 f에다가 대입한 값으로 함수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g 오브 ha라는 것은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되겠죠. a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f에다가 다시 대입해보면 fx가 x-5니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고요. 지금 이게 문제에서 8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즉 따라서 마이너스 2a가 10이라는 것이고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두 함수 fg가 1대1 대응이라고 알려줬고요. g 오브 fx를 알려줬고 g5가 마이너스 1임을 알려줬습니다. f3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 오브 fx에다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3의 함수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우변에 3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g 오브 f3을 계산해서 g에다가 대입을 한 것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압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에 의해서 지금 G5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G가 지금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G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5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1대1 대응이면 서로 다른 이제 X값이 서로 다른 Y값으로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로 같은 함수값이라면 같은 X값이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즉 따라서 F3은 5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집합 x가 2, 4, 6, 8이고요.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좀 이 f의 지금 식이 이렇게 범위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대응도를 그려서 f 함수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 4, 6, 8 정역과 공역은 각각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먼저 x가 2일 때는 8로 대응됩니다. 그쵸? f2가 8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2가 아닌 경우, 즉 4, 6, 8인 경우에는 x값에서 2를 빼서 함수값을 대응시킵니다. 즉 4는 2가 되고 6은 4가 되고 8은 6이 된다는 소리겠죠. 자, f가 지금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고, 자, g2는 6이고요. 역시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그 다음에 f 오브 g랑 g 오브 f랑 같다고 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g2가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fg2랑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gf2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2는 지금 6이기 때문에 f6이랑요. 자, f2는 지금 몇이죠? f2는 8이었네요. g8이 f6이랑 같다. 자, 근데 f6이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g8이 4라는 걸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g2도 6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G8을 값을 알아냈으니까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8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FG8이랑 GF8이랑 같다는 걸 알죠. 자, 그러면 G8은 지금 4라고 구해놨고요. 그래서 F4랑 자, F8은 그림에서 6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F4가 지금 2죠. 2. 즉 따라서 G6도 G6은 2가 된다는 사실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4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4 대입해 보면 FG4가요. GF4랑 같다. 자, 근데 지금 G4는 몇인지 알 수 없고요. 근데 지금 F4는 2라는 걸 알죠. F4는 2라는 걸 압니다. 근데 G가 6이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FG4가 6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G4가 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F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6으로 대응되는 X값을 찾아보면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G4가 8이라는 것도 역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G6과 G4를 모두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G4의 2배에서 G6의 3배를 빼라 라고 했으니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28의 16에서 3이 6을 빼면 정답은 10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지금 f의 제곱처럼 지금 써놨는데 다음과 같은 표기를 한 번 합성하면 f2, 그 다음에 3개의 f를 합성하면 f3 이렇게 기호로 쓰기로 약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에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모두 4분의 1이 지금 대입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결국은 몇 번 합성을 하냐 이것이 문제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f4분의 1부터 구해봅니다. 자, 그림을 보면 4분의 1은 지금 2분의 1로 대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2의 4분의 1, 즉 F 오브 F4분의 1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 말은 F2분의 1을 구하라는 소리고요. F2분의 1을 구해보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F3의 4분의 1은 이번에는 이 값을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F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F1을 구하라는 것과 같고 F1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F4의 4분의 1은 이제 F0을 구하라는 것과 같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F0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F 3번 합성부터는 계속해서 함수값이 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것을 모두 더하는 것이니까요. 자, 2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0 쭉 계속 0만 더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참수 f라고 줬고요. 자, f 인버스 3은 1이다. f 인버스 3이 1이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f1이 3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f 오브 f가 1이 3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f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f1이 3이기 때문에 이것은 f3과 같고 이것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문제에서 준 거죠. 자, 그러면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를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두 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미지수 a,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1이 3이기 때문에 1 대입해보면 3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합니다. 자, 양변 통째로 빼보면요. 마이너스 2a가 6, a는 마이너스 3이네요. 즉 따라서 b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됩니다. 즉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f-2는 계산해보면 6 더하기 6이니까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집합 x에 대해서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1대1 대응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f1은 4, 3은 5로 대응되고 f 인버스 2가 5라는 소리는 f5가 2라는 말과 같죠. 자, 그 다음에 f4는 4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대응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1, 2, 3, 4, 5. 자, 역함수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고요. 자, 1은 4로 대응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은 5로 대응되고요. 4는 5로. 그 다음에 5는 2로 대응된다는 거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f 오브 f4가 4다 라는 말은 f4가 4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근데 보면 그러면은 4로 대응되는 지금 x값이 무엇이냐 찾아보면 4로 대응되는 건 1이거든요. 그쵸? 자, 즉 다시 말해서 f4가 1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4는 1로 대응되어야 하는구나. 그럼 나머지 자연스럽게 2는 나머지 3으로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대응을 우리가 구해냈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f 오브 f2랑 그 다음에 f 오브 f5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차근차근 f2는 지금 3으로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f5는 2로 대응되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3 그리고 f3, 5 더하기 f2는 3이 됩니다. 즉 따라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개의 함수가 있고요. fx는 1차 함수고요. gx는 범위에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1차 함수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gx를 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x가 25라는 값을 기준으로 지금 함수가 바뀌어요. x가 25보다 작을 때는요 2x입니다. 2x. 그렇기 때문에 25, 50을 지나면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겠죠. 기울기는 2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 이상일 때는요 이제 함수가 기울기가 1로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25일 때는 이렇게 25, 50을 둘 다 지나니까 이렇게 함수가 이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바로 g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 오브 g 인버스 30, 그 다음에 f 인버스 오브 g30을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g 인버스 30부터 구해야겠죠. 자, g 인버스 30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g 입장에서 30으로 대응되는 함수값 30으로 대응되는 x값이 몇이냐 이걸 구하라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러면 30에서 대응되는 30에 대응되는 x값이 몇이냐 여기를 구하라는 것과 같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빨간색 직선이 길기가 2인 2x라는 함수라는 것을 아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당연히 15가 대응되어야 함수값이 30이 나오겠죠. 길기가 2니까요. 자, 그래서 g 인버스 30은 15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G30 계산해 보겠습니다. G30. 자, 그러면은 X가 25보다 크니까요. 지금 이쪽에 대입이 돼야겠죠. X 플러스 25에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X에다가 30 대입해보면 55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F15 계산하겠습니다. F에 15 대입해보면요. 15 대입하면 75 더하기 20이니까 9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55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F 인버스 55를 K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 인버스 55가 K라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FK가 55라는 소리고, 자, F에다 K 대입해보면은 OK 플러스 20이 55가 된다. 자, 그런 K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OK가 35고요. K는 7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F 인버스 55가 7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95 더하기 7 해보면 10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F3x 더하기 1이 6x-5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역함수 fx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fx가 정확하게 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f와 3x 플러스 1이 합성된 형태의 함수가 나와져 있죠. 자, 이랬을 때 합성된 형태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fx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3x 플러스 1을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x에 대해서 풀었으면 자, x는 자, 1 이항하고요. 3으로 나눠보면 3분의 t-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쪽 식에 한번 대입해 보면 좌변은 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x에다가 이제 3분의 t-1이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즉 따라서 ft가 자, 2t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7 나오네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정의한 t는 지금 x가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요. 이 3x 플러스 1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t도 역시 실수 전체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의 t에 대해서 이제 ft가 2t-7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fx가 이제 2x-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x랑 y 자리 한번 바꿔보면요. x는 2y-7 그러면은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7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역함수 f 인버스 x가 다음과 같은 1참수가 되겠다. 그래서 a는 2분의 1, b는 2분의 7이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은 좀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요. 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A, B를 모두 구할 필요는 없고요. A 더하기 B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자, 근데 이 식을 다시 보면 A 더하기 B를 구하려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A 더하기 B라는 것은 지금 F 인버스 1을 의미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지금 k라고 둬보면 f 인버스 1이 k라는 것은 fk가 1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 식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함수값이 1이 되게 하는 그런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x에다가 x에 몇을 넣어야 6x-5가 1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에 1을 넣었을 때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x에 1을 넣어보면 f4가 1이 된다는 걸 바로 얻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fk가 1이고요. 네, f4도 1입니다. 따라서 이제 k 값은 4가 되겠죠. 왜냐하면 f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인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함수값 1로 대응되는 x값은 k가 4로 유일해야겠습니다. 다음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표기 아까도 나왔던 표기죠. 한번 f 오브 f를 f 제곱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3x를 이렇게 3번 합성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역이 3개고요. 1은 3으로 대응됩니다. 자, 대응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1, 2, 3, 1, 2, 3으로 갈 텐데요. 지금 1은 3으로 대응이 돼요. 자, 근데 2, 3이 어디로 대응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f 3번을 계산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등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걸 의미를 하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보니까 f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것에 분명하고요. 게다가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려면 f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2가 2로 대응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f 3번 한 개 항등함수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3은 1로 대응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f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그러면은 f 3번 합성이 항등함수가 되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f 3번 1 f3에 1을 대입하면은 항등함수니까 1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f1이 지금 3이에요. 그렇죠? f1이 3이고요. 그런데 f3은 또 1이 됩니다.
그러면 F1은 또 3이 돼요. 근데 지금 3번에 1을 대입한 것이 F3의 1이 3이 나왔죠. 원래 1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지금 모순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대응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렇게 대응이 되면 안 되고 2가 1로 대응되고 3이 2로 대응되어야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함수를 세팅을 해보면 3번 거쳐서 F를 3번 거쳐서 함수값을 대응시켜 보면 예를 들어 1 출발했어요. 자, 1이 3으로 대응됩니다. 그러면은 3은 다시 2로 대응되고 2는 다시 1로 대응되고 결국 자신으로 돌아가죠. 이게 1뿐만 아니라 2, 3 모두 됩니다. 그래서 F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꾸로 가는 역함수를 G라고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역시 F 3번 합성한 게 항등함수니까요. 이 3번 합성한 것의 역함수도 항등함수의 역함수 역시 항등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F 오브 F의 역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의해서 이게 좌변이 F 인버스를 3번 합성한 것이 항등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다시 말해서 G를 3번 합성한 것 G3이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G 13번 합성에 2를 대입한 거랑 14번 합성에 3을 대입한 것, 지금 숫자가 크다라고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어차피 3번 합성하면 제 자신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에 13번 합성한 것은 결국은 3, 4, 12이기 때문에 한 번 합성에 한 번 G2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G14의 3은 3, 4, 12이기 때문에 역시 G의 오브 G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지금 G의 12번 합성이 이제 I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3번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12번 해도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자, 그러면 G2를 구해보면요. G는 지금 F 인버스 2니까 2는 3으로 대응됩니다. 그죠? 3. 그 다음에 G 2번 G2, 3을 한번 구해보면, 자, 먼저 G3부터 구해볼까요? 자, G3은 1로 가고요. G1은 2로 가네요. 그죠? 3 더하기 2,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함수 단원의 대단원 평가기 문제를 한번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